학위만 쌓으면 꿈을 쌓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우후죽순으로 대학이 섰습니다. 이는 장국이 맛있다고 하니 계속 물을 자꾸 더 부어 양만 늘린 꼴이었습니다. 깊은 맛이 사라진 밍밍한 국처럼 대학 졸업장의 특별함도 옅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비싼 등록금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정치권 포퓰리즘으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달콤한 처방은 잠시의 안도를 주었지만 반값 등록금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끈에 묶여 국가의 입맛에 맞는 교육과 연구만을 좇아야 했습니다. 우수한 연구 인력들의 인건비는 물가조차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빛나는 지성을 가진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 더 넓고 공정한 무대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대학 졸업장의 꼬리표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의 울타리는 점점 낡아갔습니다. 지식의 샘이 마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대학교 울타리 밖에서 희미하지만 단단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대학이라는 간판 없이도 자기만의 삶을 일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싼 대학 등록금 대신 자신의 손과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대학 학위가 없어도 아침에 눈 뜨고 일터로 나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와 보니 행복은 대학 졸업장 뒤에 숨어있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의 숫자를 줄이는 용기,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줄 더 넓은 길의 안내입니다. 앞서 얘기는 반값 등록금의 그림자, 한국 대학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졸업 후엔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이 사회적 사다리가 아니라 신분 세습의 도구가 되어버린 이유를 그 뿌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학 설립 자유화 조치로 대학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좋은 대학이 인기라면 대학을 더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단순한 사고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4년제 대학 하나쯤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지역 이기주의도 크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치 장국이 맛있다고 여기저기 몰려들자 진한 장국에 물만 부어 양을 늘린 것과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대학의 숫자는 늘었지만 질은 희석되었습니다. 교수 연구비, 취업률, 각종 교육 지표들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결국 대학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교육의 질은 고등학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거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기에 이르자 대학 등록금이 온 국민의 관심이 됩니다. 그러자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을 내세우며 국민의 표심을 얻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달콤했지만 대학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사립대학은 정부 지원금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반공공기관화된 사립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 내용보다 행정평가 지표가 중요해졌고 대학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대중에게는 환심을 사고 제도는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15년째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니 물가는 오르는데 인건비는 제자리입니다. 그 사이에 젊은 연구자들은 계약직 시간 강사로 내몰렸습니다. 연구비 확보를 위해 행정 서류를 쓰느라 하루가 갑니다. 결국 뛰어난 두뇌들이 해외 대학과 연구소로 빠져나갔습니다. 두뇌 유출은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가 무너진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닌 점수와 평가만 남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 절반 이상이 정원 미달 상태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10년 내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처럼 지원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질적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학 수의 대폭 감축. 경쟁력 없는 대학은 통합 또는 폐교가 불가피합니다. 둘째, 등록금의 단계적 현실화. 등록금이 교육의 가치를 반영해야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가 지속 가능합니다. 셋째, 정부의 공정한 재정 지원 확대. 살아남은 대학은 확실히 지원해야만 국가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잔인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고등교육의 생명 연장 수술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대학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대학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받는 문화 때문입니다. 고졸 기술인, 숙련직, 장인, 창업가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처럼 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이 대학의 대체제로 작동해야 진정한 교육개혁이 완성됩니다. 결론적으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름처럼 교육 비용을 줄였지만 교육의 가치는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그 고통을 대신 떠안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2배의 가치 있는 교육입니다. 양이 아닌 질, 경쟁이 아닌 가치. 이것이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의 산물이었고 대학 구조 조정은 고등교육의 생존 조건입니다. 고졸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 진정한 교육의 평등이 시작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